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내입니다. 네, 오늘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전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함께 밀양 작업을 하고 있는 박배일 감독님의 사상이라는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이제 상영을 하게 되어서 보러 다녀왔어요. 덕분에 2020년이 흉흉한 해의 부산국제영화제 경험도 하고 감독님의 첫 영화도 그러니까 처음으로 상영하는 영화, 첫 영화는 아니죠. 이미 거의 중견 감독처럼 한 대여섯 개 작품이 앞에 있으니까 보고 왔어요. 제가 원래 영화 볼 때 사전에 정보를 되도록이면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아무런 사전 영향 없이 영화 보는 거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화 보기를 좀 즐겨 했었어가지고 이번에도 아버지가 나온다, 감독님의 아버님이 나온다는 것과 그다음에 사상이라는 부산의 지역 이름이 제목이다. 이 정도 알고 갔었는데 그 사상에 약간 사상 누각의 사상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짓는 집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너무 잘 봤어요. 나중에 이제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감독님의 의도 같은 거 들으면서 더 느꼈던 건데 되게 정말 남성 서사 아버지 세대의 어떤 한국 남성의 이야기들이 가득했는데 당연히 아빠 생각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웬만하면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가부장 사회에 본인이 원했든 의도했든 상관없이 거기 휩쓸려서 가해자로 지목당하지만 사실은 피해자이기도 한 그런 모습이 영화에서 많이 보였어요. 이제 평생 노동자로 지내시다가 일하시다가 검지 손가락이 잘리는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영화에 감독님의 아버지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부산의 만덕이라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할 때 반대하던 굉장히 소수의 마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추나무골이라고 이미 30년 전에 국가의 어떤 사업에 의해서 쫓겨나서 그곳에 마을에 정착하신 분들이었는데 여전히 다시 몇십 년이 지나도 재개발이 될 때 일본으로 또 나오셔야 되는 그들이 살았던 그 이전의 세월이나 시간의 흔적 같은 거는 바로 이렇게 지워버리잖아요. 한국은. 그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진짜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서사였는데 영화도 굉장히 길었는데 그때 이제 막루에 올라가서 투쟁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한쪽에 나오고 한쪽으로 이제 감독님의 아버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는 진짜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특히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꾼이셨는데 평생 뱀한테 물려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잘렸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한 20대 초반에 이제 사회에 나가자마자 일하시다가 같은 자리에 손가락을 잘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은 항상 붕대가 감겨있는 모습만 보고 컸거든요. 근데 20살쯤 되었을 때
아빠 뭐 학교 숙제 때문에 그 뭐 아빠의 과거, 엄마의 과거 이런 걸 인터뷰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려고 손가락이 잘렸을 때 너무 젊은 나이였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고 살고 싶지가 않아서 죽으려고 산에 들어갔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빠는 되게 미움의 대상이기만 했었는데 20살 이후로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 서서히 느껴졌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잘 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말년에 모든 걸 싹 잃고 이제 시골에 가서 최근에 이제 벼농사 추수하셨다고 하던데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밀려오면서 그 영화 속에 제가 들어갈 그 빈 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부산스러웠어요. 부산에 그 누구도 조명하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낡은 동네, 가난한 사람들, 마구마구 개발 중심으로 막 덧칠 해서 볼품없는 그 도시의 모습들이 너무나 익숙한데 그런 것은 누구도 전시하지 않으니까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것 같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아빠의 인생이라든지 한국 어떤 남성 중년 이상의 그 남성들의 그 삶을 그냥 이렇게 고개만 돌려 버렸었구나 뭐 그런 생각 들고 진짜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은 좋은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제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일기 녹음하고 싶었고 또 오늘 낭독에서 또 이제 언젠가 낭독해야지 하고 마음속에 품어놨던 글이었는데 오늘 일기랑 어울릴 것 같아서 했고 마침 또 제가 그 대전의 재개발 지역을 아카이빙하는 작업으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감나무의 노래라고 그게 이제 100% 완성은 아닌데 오늘 어느 정도 이제 러프한 그게 나와서 그것까지 부르면 오늘도 본의 아니게 굉장히 일관성 있는 라디오가 될 것 같네요. 뭔가 멋이 중한디 그 말이 생각나는데 정말 뭐가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리고 잘 밟히고 지워지는 것들이 실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낭독 오늘은 박선아님의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 중에서 병원 산책이라는 제목의 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수술 중 경과를 보호자에게 문자로 보내주나요? 수술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묻고 흠칫 놀랐다. 이런 질문을 침착하고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니. 간호사는 대기실 모니터로만 확인할 수 있다고 일러주며 엄마가 실린 침대를 끌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대기실에 잠시 앉아 모니터를 봤다. 수술 대기 중이라는 글자가 수술 중으로 바뀌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술실에 들어간 부모를 기다리는 일이 몇 번째일까? 오늘은 엄마의 수술날이고 이전에는 아빠가 오래 투병했다. 그가 처음 수술실에 들어갔던 날은 자세히 기억이 난다. 그 뒤로 몇 번의 수술이 이어졌고 언젠가부터 숫자나 세세한 장면을 잊어버렸다. 기다림의 빈도가 늘 때마다 나는 침착한 사람이 되어간다. 검사 결과를 말해주는 의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말을 빨리 하거나 코를 훌쩍거리지 않는다. 울고불고 감정에 호소하면 의사도 힘이 들고 그렇게 되면 보호자로서 마땅히 들어야 할 정보를 놓치게 되곤 한다. 어떤 상황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를 치료하는 이들을 대하게 되었다. 인사를 할 때는 꼭 진심을 다해 고맙다고 말한다. 보호자로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료진들 앞에서의 태도다. 몇 년이나 병원에서 지내며 울지 않기는 어렵다. 혼자 변기에 앉아있을 때 엄마 심부름으로 탕비실의 전자레인지 앞에서 음식을 데우거나 아빠의 소변통을 닦으면서 종종 울곤 했다. 그중 가장 울기 좋은 장소는 수술실 앞이었다. 아빠가 수술에 들어가고 수술실 앞에 갔다 올게 말하면 엄마는 수술 끝나면 문자 줄 텐데 그냥 병실에서 편히 기다리지 하며 힘없이 말렸다. 그래도 병원 슬리퍼를 신고 터덜터덜 수술 중이 적힌 모니터 앞까지 걸어가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거기에는 나 말고도 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내 가족이나 의사가 없으니 마음 놓고 울 수 있었다. 화장실이나 탕비실에 비하면 덜 외롭게 울 수 있는 고마운 곳이기도 했다. 아빠와 엄마는 아직 한 번도 수술실 밖으로 나오지 못한 적이 없다. 수술이 끝나면 우리 가족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빠 산책하러 갈래? 물어보면 아빠는 대답 대신 몸을 일으키는 신용을 했고 나는 침대를 높이고 슬리퍼를 신겨주고 휠체어까지 아빠를 옮겼다. 휠체어로 옮겨 앉히는 과정도 어려운데 거기에 양말이나 외투, 모자를 입히는 과정은 곤란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신체 기능이 약해진 아빠에게 바깥 공기는 치명적일 수 있기에 우리는 실내를 산책했다. 꼭 우리 가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말하는 산책은 병원 복도나 로비, 건물과 건물 사이를 돌아다니는 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병원이 그렇게나 미로같이 여러 동으로 만들어진 것은 어쩌면 병원 산책자를 위한 건축가의 깊은 뜻일지도 모른다. 아빠는 휠체어에서 내려온 뒤로 혼자 걷는 연습을 했다. 부지런히 병원을 산책했지만 공간 지각 능력을 잃은 뒤라 혼자서는 있던 자리로 돌아오기 어려워했다. 엄마는 주로 그 일을 속상해했다. 아빠가 오늘도 병실을 못 찾아와서 간호사가 데려다 줬지 뭐야. 엄마가 내게 이르면 나도 오늘 병실 오면서 또 길을 잃었지 뭐야. 병원은 왜 이렇게 미로 같은지 라고 답을 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날에는 엄마도 아빠도 그런 내 말에 웃어주었다. 그리고 함께 복도로 나가 산책을 했다. 그렇게 웃은 날에는 평소보다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병원에 있던 시간을 행복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매 순간이 불행하지만은 않았을 거다. 어떤 날이 오더라도 사람은 경쾌하게 걷는 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산책은 내가 이전에 알던 것과 달랐지만 그렇게 걸을 때는 잠시나마 슬픔을 의심할 수 있었다. 조금 전에 엄마가 수술을 마치고 돌아왔다. 마취가 덜 풀려서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엄마 뭐라고? 를 몇 번 되풀이했다. 엄마는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듯했다. 익숙한 손짓으로 뺨을 살살 때리며 더 자면 안 돼 엄마 지금 일어나야 해를 반복해서 말했다. 어느 정도 정신을 되찾은 엄마가 밥 먹고 와 하기에 시간을 보니 밥때가 한참 지나 있었다. 엄마가 쥐어준 카드를 들고 병원 식당에 와 있다. 돈가스 맛있으려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전에도 한번 몇 번 읽은 적이 한 번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부분을 산책과 연결시켜서 나와 있어요. 제목들이 재밌더라고요. 나무 앞으로 돌아오는 산책, 봄바람을 타려고 산책, 울음이 터져버린 산책, 모든 것에 산책을 넣으면 가능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 병원 산책이라는 부분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서 언젠가는 이 이내집방 라디오에서 낭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책을 가까이에 두고 있었어요. 다 읽었는데 다시 책장으로 가져다 놓지 않고 늘 머물러 있는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두었는데 오늘에서야 이 부분을 좀 낭독해 보았네요. 오늘 보고 왔던 영화 때문이기도 하고
어, 진짜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서 되게 약한 모습으로 계신다던가. 사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프셔가지고 병원 생활을 좀 하셨는데, 그땐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에도 거의 없어요. 그럴 때 어린 자녀에게 병원을 보여주진 않으니까 잘. 근데 이제 재작년에 이제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이제 목 디스크, 아니죠, 사실은 후골 인대 골화증이라는 희귀병이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급하게 수술이 잡혔을 때 이제 당장 수술하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수술을 이제 거절하는 자리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이제 이야기를 물어가지고 정말로 급하냐, 다른 가능성은 없냐, 조금 더 알아보고 수술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대화를 하는데, 그때 부모님이 너무 약한 모습이고 저에게 뭔가 결정권을 약간 주는 것 같은 그런, 제가 보호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억이 진짜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뭔가 남아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아빠랑 같이 다른 병원에 검사하러 갈 때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기억들을 환기시키는 그런 글이어서인지 굉장히 이 책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서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조만간의 노래. 저는 곧 정든 이곳 깊게 뿌리 내렸던 마당을 떠나는 감나무예요. 기억해요. 작은 도랑 곁 쌓인 발걸음이 만든 꼬부란 길, 키 작은 담장 위 사뿐 걷다 잠든 고양이 야옹. 꿈을 꿔요. 편히 누운 오후 햇살이 홍시 생물 들면 초대해요. 툭툭 떨어진 달큰한 냄새로 작은 새를 안녕 안녕. 키 큰 나무에 손을 흔드는 것은 안녕 안녕. 먼 데서 다시 온 바람 안녕 안녕. 누운 햇살에 곤히 잠드는 것은 안녕 안녕. 마주보았던 서로의 기억 안녕 안녕. 키 큰 나무에 손을 흔드는 것은 안녕 안녕. 계절 따라 다시 온 바람 안녕 안녕. 누운 햇살에 곤히 잠드는 것은 안녕 안녕. 함께 걸었던 서로의 기억
없는 곳 정든 이곳 깊게 뿌리 내렸던 시간을 기억하는 네, 오늘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노래를 못 만들고 있다가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뭐 마감해야 될 글이 있는데 그걸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글쓰기가 어렵고 게다가 제가 그 아이키도 하다가 약간 목을 다쳐가지고 경추가 약간 불편한데 이게 너무 글 쓰는데 방해가 사실 모든 것에 방해가 되는데 자는 거 먹는 거 돌아다니는 거 다 방해가 되는데 글쓰기에 특히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것은 글쓰기 싫기 때문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다는 네, 이상한 연결입니다. 네, 뭐 피하면서 뭐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글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해 봐요. 제발.